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의 핵심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쭉 넘어가 보면 90페이지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 수준은 예상 문제하고 연습 문제하고 좀 가운데 정도로 이렇게 나와요. 즉 예상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연습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예상 문제를 막 이게 핵심 이론도 공부하고 예상 문제도 막 공부해서 연습 문제를 막 푸는데 막 거의 뭐 90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나는 이게 이제 수준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져 있는데 맞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연습 문제가 좀 수준이 중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예상 문제는 상응 정도의 수준이라 가지고 높은 수준을 하고 낮은 수준을 하니까 갑자기 점수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시험은 요 중간 정도, 즉 예상 문제 정도 되는 수준도 나오고 연습 문제 정도 되는 수준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사하고 관리사는 공부법이 달라야 됩니다. 기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문제 은행식이다. 문제를 많이 만들어도 거기에서 요번에 이거 하면 내자, 다음에는 이거 내자, 그 다음에 이거 내자, 뭐 이렇게 뽑아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열심히 하고 답을 막 외우면 답이 똑같죠. 이 문제는 이게 답이고 저 문제는 저게 답이에요. 눈에 있죠. 책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보자마자 답이 나오죠. 딱딱. 그죠? 근데 관리사는 절대 그런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기출문제 분량도 적을 뿐더러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답은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관리사는 문제를 새로 의뢰를 하고 새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외우는 공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고 이 문제가 내가 안 풀리는구나, 밑에 있는 해설을 여러 차례 봐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죠. 공부 방법이 기사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사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서는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안전관리론 14페이지에 보면 연소의 정의, 그리고 연소의 3요소, 연소 생성물 4개 눈에 띄죠? 자, 연소의 정의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열과 빛의 발생을 수분하는 순조로운 무열과 빛의 발생을 수분하는 산화 반응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산화 반응은 뭐를 산화 반응이라고 할까요? 가연물과 산소가 반응을 하는 것을 산화 반응이라 하죠. 그럼 결국은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가산점이 만나서 이 얘기잖아요. 그죠? 산화 반응이다 라는 거는 가산점이 만났다, 이 얘기입니다. 연소의 3요소가 만나서, 자, 빛과 열의 발생을 동반한, 이게 빛과 열이 뭐예요? 연소 생성물은 뭐죠? 화염, 즉 빛이라고도 하죠. 화염, 열, 연기, 연소가스. 즉 뭐냐,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가산점이 연소 3요소, 즉 산화 반응일 연소라고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거꾸로 설명한 거예요. 연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산화 반응이다. 이거는 이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연소의 3요소가 만나서 연소 생성물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소라고 한다. 그죠? 기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시야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연소란 이렇게 물었을 때 연소의 3요소를 막 설명을 하고 연소 생성물도 막 설명을 하고 그러면 몇 페이지가 될까요? 10페이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기술사는, 소방 기술사는 소방 뭐예요? 소방을 많이 아는, 그죠? 그리고 기술이 뭐예요? 잘 표현하는, 그래서 필기시험은 잘 써서 표현하는, 실기는 면접이에요. 말로서 잘 표현하는 사람을 기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술서 공부하기 전에는 표현을 해요? 그냥 집어넣기만 해요? 인풋, 아웃풋. 인풋만 하죠? 계속 기사 때도 집어넣고 관리사 때도 집어넣고 계속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나오죠. 10페이지, 100페이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기술사 할 때 뭐를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소방 공부하던 거는 계속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기술 하는데, 면접 시험은요 구술, 그죠? 말 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짧게지만 핵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했어요. 잘 표현하면 바로 50 몇 점 나와요. 근데 잘 못 표현하니까 20 몇 점 나온다고요. 저는 잘 표현할까요? 잘 못 표현할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하고 잘 표현하죠. 저는 기사 수준으로 기술사 시험을 그냥 한번 가서 봤어요. 3개월 공부하기 전에 52점 나오더라고요. 31문제 중에 아는 게 5개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기술사는 점수를 얼마나 많이 줘요? 잘 표현하면.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시험에는 19개 점 5, 19개 반을 아는 걸 썼어요. 그랬더니 수석이더라고요. 표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기억하시면 기술사 나중에 하더라도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만 딱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가시광선. 우리는 보통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러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보남파초 노주빨이 되죠. 그죠? 자, 파장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을 수 있죠. 그죠? 0.38에서 0.77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우리는 볼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좁은 영역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말이죠. 그걸 가시광선이라는 거죠. 빛이 있어요. 우리 자색, 즉 보라색이죠. 자색을 벗어나게 되면요, 0에서 자색까지를 뭐라고 해요? 0에서 0.38까지를 자외선, 그죠? 0.77 이상을요 저외선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식 감지기, 자외선식 감지기는 0.18에서 0.26 정도를 검지하는 겁니다. 즉 0에서 0.38 사이에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죠. 0.18에서 0.26이니까. 그리고 적외선식 감지기 있죠. 0.77보다 큰 무한대 중에 뭐를 정도를 검침을 하는가 하면요, 4.4 정도. 그 적외선식 감지기는. 그러면 0.77에서 4.4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오동작일 거의 안 하죠. 근데 자외선식은요, 0.38에서 0.26은요, 아주 조그만 영역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제 자외선식 감지기는 오동작을 잘하는 감지기고요. 헷갈려요.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0.26에서 0.38이니까. 근데 적외선식은요, 0.77에서 4.4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잖아요. 써야 되나요?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 무한대가 있겠죠. 지금 가시광선이 여기서 여기에요. 이게 자, 적, 자, 외, 적, 외. 그죠? 우리 자외선식 감지기가 있고 적외선식 감지기가 있죠. 요 사이인 0.18에서 0.26 정도를 에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자외선식. 근데 여기서 요 사이는 진짜 얼마 영역이 안 되거든요. 0.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0.12 간격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적외선식은 4.4 마이크로미터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4에서 0.77 빼면요? 3. 얼마잖아요. 맞나요? 2. 얼마인가요? 2. 얼마겠네. 그죠? 2.8 얼마인가? 여하튼,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얘는, 예, 신뢰성이 대단히 높은 오동작이 거의 없는 비싼, 얘는요, 싼 오동작을 잘 하는 이런 감지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시광선 하나만 보더라도 가시광선을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무선 감지기하고 연결을 좀 시키면, 불꽃 감지기하고 연결을 시키면, 그죠? 공부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얘가 단파장이에요? 얘가 단파장이에요? 장파장이에요? 이게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파장이 있고 장파장이 있어요. 온도가 장파장이 높을까요? 장파장이 높을까요? 온도. 단파장이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단파장이 돼요. 우리 태양 있죠? 태양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태양이 커요? 지구가 커요? 크기, 태양이 커죠. 지구는 작아요. 그죠? 달이 커요? 태양이 커요?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태양은 엄청나게 멀리 있고 달은요 가까이 있는데 크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태양이 크고 지구는 작은데요. 여기 열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고열이죠. 그래서 여기서 고열이 발생하죠. 지구는요. 온도가 무지하게 낮죠. 이 지구에서도 파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근데 이 파장은 이런 거죠. 예, 태양에서 부딪혀서 온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이렇게 층이 형성되어 있죠. 수증기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층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 주위에 층이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층이 뭐 구름층이죠, 보통. 그죠? 예, 이 층 형성되어 있는데 이 단파장은 이 구름층을 뚫고 지나가죠. 근데 장파장은요, 못 뚫죠.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해요? 온실 효과라는 겁니다. 단파장은 뚫고 오는데 장파장은. 그래서 비닐하우스 있죠. 하우스 이펙터랍니다. 온실효과 같은 말이에요. 온실효과, 하우스 이펙터 같은 말인데요. 이 비닐하우스를 통과하는 건 단파장을 통과하는데 장파장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라는 단파장, 적색은 장파장.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는 보라색이다, 단파장이다. 이런 개념도 필요하고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읽으면서 소방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게 되면 쭉 읽다 보면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필기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안 보고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표현을 잘하는 거고요. 이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술사 답안은 페이지가 막 분량이 막 넘어가죠. 그러면 점수를 많이 줘요. 사람들은 보통 한 문제에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는 능력을 키우는데 한참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설한 뭔가 하는데 10페이지 쓸 수 있는데 뭘 써야 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 이게 잘 쓰잖아요? 그러면 기술사는 빨리 됩니다. 뭘 한 개 딱 물었어요. 이를테면 뭘 할까요? 지금 불꽃 감지기에 대해 쓰라. 10페이지 쓰라. 그 10페이지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표현 잘하는 거예요. 그럼 기술사는 빨리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본질함수 방법 구조 있죠. 본질함수 방법 구조에 대해 설명해라. 3페이지 막 쓸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물 있죠.
물 설명해라. 근데 물을 10페이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물으니까 쓸 수 있을까? 사실은 물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요, 스프링클러 써도 되고요, 펌프 써도 되고. 왜요? 팬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팬도 쓴다고요. 왜요? 펌프하고 비교하잖아요. 물을 사용하는 펌프와 물을 사용하지 않는 팬은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이것도 물에 대한 설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물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요, 예, 소방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연소 왜 배워요? 연소 불이잖아요. 타가지고 위험하니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소와 물은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맨 처음엔 직접적인 걸 써야죠. 물은 H2O다. F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지만 쓸 거 없으면 나중에는 연소를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페이지 아니라 몇 페이지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100페이지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주면. 기술사 내공이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라는 걸 아는 순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 더디 되는 거죠. 기술사는 사실은 기능사만큼 쉬워요. 방법을 알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3개월만 합격을 하죠. 관리사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외웠어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쓰면 안 되는데 기술사는 자기 생각을 써도 되거든요. 매력적인 시험이에요, 기술사가 오히려. 근데 기사나 관리사 공부법이랑 기술사는 거의 180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 자체를 사람들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나중에 일러드릴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보게 되면 산화가 나와요. 과연 산화가 뭘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가연물이 산소와 화학 반응을 했다. 그죠? 이게 산화잖아요. 가연물이 산소와 만났다. 반응했다. 이게 산화예요. 그러면 가연물이 산소와 만나서 반응을 하려면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는 산소는 몇 주기표상에 몇 족에 속해요? 산소 6족에 속하죠. 7족은 이 하로겐 화합물, 8족은 영족 같은 말이죠. 불활성 기체족, 그죠? 그 6족은 마이너스 1가예요, 마이너스 2가예요, 플러스 1가예요, 플러스 2가예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예요. 마이너스 2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7족은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얘는 H2O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이런 비율로 만나잖아요. 왜요? 수소는 플러스 1가거든요. 플러스 1가 2개. 그러면 얘가 플러스 2를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플러스로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을 떴을 때 마이너스와 결합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전자를 잃으면 뭘로 돼요? 첫 줄에? 양이온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으로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산화라고 한다. 그래야 산소와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개념을 그냥 개락 잡은 거예요. 그 기술사는 조금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알면 좋고요. 또 사실은 이 산화가 뭔지를 좀 알았을 때, 관리사 필기할 때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다. 2번, 전자를 얻는 거다.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게 산화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게 산화다. 뭐가 맞아요? 후자가 맞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 줄을, 이런 걸 이제 많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들. 그래서 무조건 연소의 사요소를 외우고 뭐하고, 이게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
그래서 산화가 뭐고 연소가 뭐고 뭐가 뭐고 소염거리가 뭐고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소화 방법은 다 아시죠? 제거소화, 질식, 냉각, 부촉매 소화예요. 부촉매 반대는 뭡니까? 정촉매죠. 그러면 정촉매는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촉매예요. 무슨 반응 속도겠습니까? 산화 반응 속도겠죠. 연소는 빛과 열의 발생을 수반하는 산화 반응이니까. 그러면 산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게 부촉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연소가 아니게 되는 거죠. 화재를 소화하게 되는 거. 네. 자, 1번에 보게 되면 가연물의 구비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열 전도도가 적을 것. 열 전도도가 적을 것. 열 전도가 뭐예요? 우리가 고체 내부에서 또는 정지 유체 내부에서 열 전달 형태죠. 전도, 열 전도. 그죠? 그러면 이 전도가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빠르다. 여기에 막 가열을 하는데 전도가 빠르면 이쪽으로 막 열이 확 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열 전도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가열을 했을 때 이 온도가 쉽게 팍팍 올라가죠? 불 잘 붙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때야 돼요?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허별 반응 어쩌고저쩌고 쭉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기표가 있고요. 그 밑에 또 공기 조성도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원자량, 즉 C는 12, N은 14, O는 16, H, 아르곤, 그리고 FCl, BRI. 그죠? 예. 여기에서 제일 외우기가 힘든 게 뭐예요? 당연히 F, CL, BR, I 아니겠습니까? C, N, O, 12, 14, 16. 순서대로잖아요. H, 1, 아르곤 40. 끝났잖아요. 이거는요. 19, 30, 5.5, 70, 9.9, 127인데 이거는 이렇게 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딱 봐요. 3, 5, 7, 9 아니에요? 3, 5, 7, 9. 3, 5, 7, 9 맞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또 동시에 외워봐요. 이 두 개 수치 합치면 뭐예요? 19 위에도 19. 기억이 오래 가겠죠? 이건 제가 만든 암기법이에요. 별건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평생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따로 외우고 이거 두 개 따로 외우고 그런 거를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암기법을요. 자, 산소 공급원은 공기, 지연성 가스, 산화제, 자기연소성 물질이에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산화제라는 말이 있어요. 산화제. 이 가연물이 산화됩니까? 환원됩니까? 가연물이. 예? 이 가연물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합니다. 얘는 산화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하고 만나서 산화를 해요? 당연히 산소 공급원과 만나서 얘가 산화가 되죠. 바꿔 얘기하면 얘는 산소 공급원은 가연물을 뭐 시켜요? 산화시키죠. 그러면 얘는 산화시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산화시키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산화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산화되었잖아요. 산화된 물질은요, 환원제라 하는 거죠. 이거 헷갈려요. 그냥 외워도 돼요. 가연물을 뭐라 한다? 환원제라 한다. 산소 공급원은 산화제라 한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나중에 혼동이 돼요. 자, 우리 산화제는 인류위험물,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뭐가 있나요? 네? 육류위험물,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육류위험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과산화수소. 우리가 이 H2O 전에 하나를 보게 되면요, HClO3 있죠. 이거는 염소산소, 그죠? 염소산이라 하죠. 근데 H 대신에 나트륨이 붙었어요. 그러면 염소산 나트륨이에요. 자, 이게 4가 됐어요. 산소가 한 개 더 많아졌습니다. 과염소산 나트륨, 과자가 붙어요. 산소 한 개 더 많으면 과자가 붙어요. 얘는 1이잖아요. 1에서 한 개를 더 붙이면 과산화수소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1은 우리가 물이다, H2O다 라고 하지만 또 한 개의 명칭이 있죠. 산화수소입니다. 원래 산화수소이고요. 과산화수소가 되려면 여기 2개가 붙으면 과산화수소가 되는 거죠. 산소 많아요? 부족해요? 많죠? 산소 공급원인 겁니다. 산소 공급원은 또 있죠. O 3개. 이거 뭐예요? 오존입니다. 그죠? 오존은 아주 나빠요. 그죠? 어디에 있을 때? 대기 중에 있을 때. 여기에 오존이 있으면요, 우리는 치명적인 독성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 허용 농도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서 위험한 가장 맹독성이 있죠. 포스겐이라고. 포스겐하고 버금가요. 포스겐도 약 0.1, 얘도 약 0.1 ppm이에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는 나쁘지만 저 위에 오존층에 있을 때는요, 좋은 오존이 되는 거죠. 오존층에 있으면 무슨 역할을 해요? 자외선? 예? 자외선을 차단시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좋은 오존과 나쁜 오존이 있대요. 나쁜 오존은요, 예, 대기 중에 있을 때. 좋은 오존은요, 오존층에 있을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4번에 자기온수성 물질인데요, 오류연물을 얘기하죠. 화학류, 폭약, 얘를 얘기하는데, 이 자기온수성 물질은 알다시피 뭐와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신기하게 얘는 가연물하고 산소 공급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에요. 이게 딱 맞을 수도 있고요,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연속 폭발하는데 딱 필요한 산소가 정확하게 있으면 이 두 개는 폭발을 했다 그러면 남아나는 게 0인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이 가연물이 이만큼이고 산소 공급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중에 다 필요하지 않고 요만큼만 필요하겠죠? 그럼 결국 이만큼의 이쪽 부분이 남아버리게 되는 거죠. 폭발 위력은, 즉 요만큼은 폭발했으니까 폭발 위력은 적겠죠. 이거는 폭발 위력이 어때요? 크겠죠. 또 하나, 이 가연물이 이만큼이고 산소 공급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가연물 중에 요만큼만 또 연소 폭발을 하겠죠. 폭발 위력이 가장 센 게 뭐가 할까요? 산소가 딱 맞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산소가, 그죠? 딱 맞는 게 폭발 위력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산소 밸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게 폭발 위력이 가장 세다.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력은 약해진다 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옥시전 밸런스, 즉 산소 밸런스 OB죠. 그래서 이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OB, 즉 옥시전 밸런스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옥시전 밸런스는 화학 물질로부터 완전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과부종량, 100g 물질이 완전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그람 수로 표현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네? 그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이해가 가려면 이제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옥시전 밸런스 얘를 보게 되면요. 니트로글리콜 있잖아요? 그죠? 얘의 원자량 있죠? 원자량의 합계. 이게 뭐예요?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분자량 C가 2개예요. 12 곱하기 2. H가 4개입니다. 더하기 14 곱하기 4. 14가 아니죠? H가 얼마라고요? 1. 1 곱하기 4 더하기 가로 뭐예요? 5. 16 더하기 14 더하기 5, 2니까 16 곱하기 뭐예요? 2 가로 에 뭐예요? 곱하기 2. 그죠? 이것을 계산을 딱 하면 152예요. 여기 152 수치가 있죠? 그래서 152g이 그죠? 152g이 폭발을 했는데 즉 이쪽이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폭발을 하고 나서 산소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모자라지도 않고 뭐 했어요? 넘치지도 않고요. 그죠? 예, 0g의 산소가 나왔어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0이에요. 그러면 100g의 니트로글리콜은 몇 g의 산소냐? 대각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100g의 물질이 완전 연소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산소의 그램 수, 이게 뭐라고요? 5B란 얘기예요. 이거 지금 100g이 아니잖아요. 152잖아요. 그럼 만일에 얘가 152가 아니고 100일 때는 옥시전 밸런스가 얼마냐? 얼마 나오겠어요? 당연히 0 나오겠죠. 두 번째. 자, 454예요. 니트로글리세린은 지금 분자량이 얼마라고요? 예, 454라는 얘기예요. 454g이 폭발을 했어요. 산소가 얼마 남았어요? 0.5몰의 O2가 남았잖아요. 자, 0.5 곱하기 16 곱하기 2 얼마 나올까요? 16 나오겠죠? 예, 16g이 나왔어요. 그러면 454가 아니고 100g의 니트로글리세린일 때는 얼마가 나오겠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가 바로 이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오니까 3.52의 옥시전 밸런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요걸 계산한 거예요. 454g이 아니고 얼마일 때? 100g일 때 산소는 얼마냐? 이게 옥시전 밸런스라고요. 과부종량이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남았다. 어떤 건 모자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0일 때 폭발 위력이 가장 세다라는 거고요. 지금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위력이 세죠. 자, 옥시전 밸런스 하면 이런 개념이요. 그죠? 그리고 뭐일 때? 0일 때 위력이 가장 강력하다. 얘는 어디에 관계된 이론이에요? 오류위험물, 화약, 폭약 이런 거에 관계된 이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17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 점화원에 뭐 그림이 있고 정촉매, 부촉매 밑에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활성화 에너지가 정촉매일 때 부촉매일 때 활성화 에너지가 정촉매일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요, 적어져요?
예? 정촉매. 적어지죠. 부촉매일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니까 반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하죠. 정촉매를 썼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적어졌어요. 반응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잘 하겠죠. 무슨 반응을요? 여기서 우리는 산화 반응이죠. 연소 반응이라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정촉매다. 정촉매. 이 그림을 뭐 그려라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정촉매를 썼다. 연소, 즉 산화 반응이 빠르냐 늦냐. 그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적어지냐 커지냐. 이런 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자료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계적 점화원은 충격 마찰, 단열 압축 나화, 고온 표면. 화학적 점화원은 연소열, 분해열, 중압열이 있는데요. 분해열하고 중압열, 뭐 사전을 찾아보면 뭐 분해, 중압 나오는데 중압 합쳐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도 부촉매 반대가 뭐예요? 정촉매죠. 분해 반대가 중압이에요. 분해는 나눠지는 거고요. 합쳐지는 게 뭐예요? 중압입니다. 근데 같은 것들이 계속 합쳐진다.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게 합쳐지는 거를 중압이라는 거예요. 분해도 뭔가 하면 같은 게 분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해 폭발하는 거 대표적으로 아세틸렌이잖아요. 아세틸렌이 뭉쳐있다가 아세틸렌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시아나수소나 산화에틸렌은 중압열을 발생한다. 분해열 쪽에는 안 써 있는데요. 제 책에도 안 써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을. 뭐와 뭐예요? 조금 전에 한 개는 얘기했는데 아세틸렌. 한 개는 뭘까요? 산화에틸렌. 그래서 산화에틸렌은 분해 폭발도 하고요. 중압 폭발도 하고요. 그리고 산화에틸렌은 가연성 가스예요? 불연성 가스예요? 가연성입니다. 그래서 뭐도 해요? 또 연소열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시아노수소 모두 다 뭐 한다고요? 네? 연소열도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소열 발생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폭발 범위 외우는 것들 있잖아요. 연소 범위 외우는 것들. 이게 다 연소열 발생하는 겁니다. 하물며 나무도, 개솔린도, 중유, 등유도, 그죠? 연소열 발생하는 겁니다. 가연물들은 연소열을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는 종류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전기적 점화원은 전기적인 발열, 전기 불꽃, 정전기, 출화 경과에 따른 전기 화재의 원인. 이건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돼요. 뭐 과전류, 단락, 열적 경과, 누전, 절연열화, 낙내, 지락, 접속부 가열, 석박과 정전기. 뭐 느낌이 딱 나잖아요. 전기라는 건. 그죠? 예, 뭐 전기 아닌 것은 하면 바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일에 나는 기술사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외워놨을 때 기술사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는 실기에 도움이 안 되고 필기용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진짜 실기처럼 공부했어요. 그러면 기술사가 많이 도움이 돼요. 기술사는 다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면서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이런 연소란 뭔가, 또 전기적인 점화원이 뭔가, 전기열 에너지가 뭔가, 이런 거를 그냥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소방원론이든 또는 소방시설관리에서 안전관리론이든 뭐 정도만 했어요. 주관식이 아니고 필기 정도 수준까지만 공부했거든요. 근데 기술사는요. 예? 그냥 기술을 넘어가지고 논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나는 기술사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안전관리론도 이참에 좀 더 많이 공부해 주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순조로운 연쇄 반응. 뭐 알죠? 열 에너지원, 기계열, 마찰열, 마찰 스파크, 압축열.
자, 이 압축열을 보게 되면 뭐 T1분의 T2는 P1분의 T2 가로에 K분의 K-1승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장난을 쳐놓는 거예요. K분의 K-1이 아니고 K-1분의 K승 하게 되면 막 골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것은 뭐냐. 그죠? 근데 기술사는 이걸 써야 될까요? 못 써야 될까요?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그 차원은 좀 엄청나게 차원이 좀 다른 거죠. 고를 정도로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 정도 하고. 그죠? 자, 여기에 보기에는 K가 비열-B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열-B는 정합 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입니까? 정적 비열 나누기 정합 비열입니까? 헷갈리죠? 정합 비열 나누기 정적 비열입니다. 비열 B는 CP 나누기 CV예요. 자, 화학열 에너지의 연소열, 자연 발열, 분해열, 용해열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자연 발열, 자연자가 붙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자연 반대는 인위적인 거죠. 외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막 가열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라이터를 댔다든지 뭐를 한 거죠. 그렇지 않고 자연은요, 그냥 겨울이면 좀 추운 상태, 여름이면 무슨 상태? 예? 한 30도 이렇게 되는 상태. 겨울이면요, 뭐 10도, 마이너스 뭐 5도 이런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뭐가 돼? 축적이요. 열 축적. 그죠? 가열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열이 축적이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연 발열이라고 하는 거죠. 가열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 자, 전기, 열, 에너지, 저항가열, 유도가열, 유전가열은요, 전부 다 가열이 붙었어요. 뭐, 예, 가열이 되는데 뭘로 가열? 전기로 가열한 거예요. 우리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 온도가 무슨 열이에요? 마찰열이고요. 맞아요? 전기 저항열이잖아요. 마찰 때문에 생기는 마찰열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저항가열은 사실은 마찰열이라고 해요. 전류가 저 도선에다 흐르니까 마찰열이 생기는 거라고. 저항가열이죠. 이 저항가열, 이 열을 주울열이라고 하죠. 주울열은 공식으로 뭐예요? I 제곱 RT. 공식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전기 회로 쪽에서 실제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공식이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어요. 그죠? I제곱 RT라는 거. 우리가 전기 회로도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I제곱 RT다. 이 T가 온도 T입니까? 시간 T입니까? 시간 T죠. 네. 자, 이 단위가 뭐예요? 줄이에요. 그죠? 단위가 줄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줄은 왓트는 단위가 뭐하고 똑같아요? 줄 퍼? 세크. 그러면 줄 퍼 세크 곱하기 세크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줄이 다시 되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얘가 왓트니까 와트 세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킬로, 와트, 아워 이거 있죠. 이게 무슨 단위예요? 전력 단위가 아니고 전력 양 단위죠. 그래서 이 공식은 줄 열을 계산하는 공식이기도 하고요. 전력량을 구하는 공식이기도 하고요. 전력량의 단위 중에 뭐하고 똑같아요? 와트 세크하고 줄 단위는 똑같은 단위일 거예요. 여기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킬로가 되는 거죠. 맞아요? 1000을 곱하면 킬로가 돼요. 1000을 나누면 킬로가 돼요. 나누면 킬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 합친 거는 전력량인데요. 합친 거는 전력량인데 얘는 뭐예요? 세크를 뺀
초를 뺀 전력 단위잖아요. 그래서 와트는 전력 단위 또는 동력 단위이죠. 그죠? 전력 동력.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t를 뺀 i제곱 r은 무슨 단위? 동력 단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소방 전기할 때 옛날에 다 해가지고 통과를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아는 게 나오니까 또 기분도 좋고, 그죠? 자, 저항가열 선에 I가 흘러요. 근데 이게 그냥 정상 전류예요. 정상적인 전류. 즉, 교류입니다. 직류예요. 이게 정상에 흐르면 이거는 저항가열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유도 전류, 유도 가열은 유도된 전류가 흘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유전, 누설된 전류예요. 누설로 발생한 전류가 흘러서 저항 가열이 된 거예요. 유도 전류가 생겨서 흘러서 저항 가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형태에 따라서 저항 가열, 유도 가열, 유전 가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핵심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크 가열, 정전기 가열, 낙내 줄 법칙 넘어가겠습니다.